SK그룹이 노소영 관장이 이끌고 있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퇴거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아트센터 나비가 SK 건물에서 나가야 하고 또 10억 원의 배상금도 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의 이혼 소송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한편 지난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네, 구속 이유는 무엇인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세계의 이혼 소송과 연관이 있는 내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보도를 해드린 대로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아트센터 나비가 SK 건물에서 나가야 하고 나간 게 맞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10억도 배상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이 소송의 결론을 보시고 이전 이혼 소송의 항소심에서는 실질적으로 노소영 관장이 승소를 했는데 왜 이 소송에서는 패소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이혼 소송의 쟁점은 일단 두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 귀책 사유는 누구에게 있고 재산으로 얼만큼 형성을 했고 재산 분할 얼마를 해야 되는지가 사실 쟁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번 소송의 쟁점은 그냥 계약 관계 분쟁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퇴거를 해라라고 했던 소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최태원 회장이 본인이 아니라 최태원 회장이 SK를 이끌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하나의 당사자였고 또 노소영 관장이 당사자가 아니라 노소영 관장이 대표로 있는 아트센터 나비가 당사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이미 끝났는데 지금 아트센터 나비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도 퇴거를 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퇴거를 해야 된다라 주장을 했던 거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아트센터 나비 측에서는 계약 관계가 끝난 게 아니다. 아니면 혹은 계약이 재갱신됐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냥 계약서대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다만 이번 재판부도 바로 법리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조정 절차를 거쳐서 양 당사자들 사이에 이제 합의를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을 했는데 이 최 회장 측에서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쟁점부터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거는 뭐 계약 관계가 쟁점이었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노 관장 측에서는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최 회장과 이혼을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 아무래도 지금 이혼 소송과는 이게 무관하지 않다. 거듭 이 얘기를 주장을 했는데 뭐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지금 일단 당사자들 사이에서 소송이 지금 여러 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소송이 여러 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요.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이 소송, 퇴거 소송을 제기한 사실 자체는 이혼 소송에 영향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혼 소송의 항소심에서 위자료가 20억 원으로 상향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재판부가 무엇을 꼬집었냐면 혼인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 최 회장이 동거녀에게는 금전적 지원을 하면서 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는 이 퇴거 소송을 제기한 게 일부 일처제에 어긋난다라서 이 부분을 꼬집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만히 대해서 위자료가 인상이 됐던 건데, 근데 다만 그런 사실은 이혼 소송에서 반영이 됐지만 이혼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런 부분을 꼬집었다라고 해서 이 퇴거 소송 자체의 결론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전형적인 이제 계약관계 분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번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이 있었는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지, 그리고 끝났는데도 퇴거를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만 쟁점으로 살펴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걸 여쭤보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앞에서 짚어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궁금했던 부분은 이혼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아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 요구를 했기 때문에 노 관장의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는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소송 결과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별개의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이 이혼 소송에서는 이미 항소심에서는 끝났고요. 항소심에서는 이제 상고심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상고심에서 다투는 내용은 사실은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거의 확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 항소심 판결에 있어서 어떤 법리적인 오류가 있는지 판단에 어떠한 뭐 잘못이 있는지 이런 것만 살핀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항소심에서 이미 이런 퇴거 소송을 제기한 사실 자체는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이 소송에서 퇴거 소송에서 노소영 관장이 패소를 했다라고 해서 이 상고심 사건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최태원 회장은 예고대로 대법원에 이제 상고장을 제출을 했고요. 상고 이유서도 이제 추가로 제출을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절차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상고장은요. 네. 이제 항소심의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상고를 하겠다라고 이제 상고장을 제출을 하면요. 이 항소심의 모든 소송 기록들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는 이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올려줍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소송 기록을 이제 접수를 해줬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대법원 입장에서는 소송 기록을 접수를 했다라고 하면서 상고인에게 이 소송 기록이 접수가 되었다는 통지를 하는데요. 이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인은 이 상고 이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고 이유서를 제출을 하면 이제 대법원 안에도 여러 부가 있거든요. 소부가 있거든요. 각 소부에 이게 배정이 돼서 이 재판부들이 심리를 하는데, 근데 다만 이 상고심 사건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워낙 많은 사건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소송 경제를 위해서 법으로 상고 이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고를 제기를 했을 때는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한다라는 심리 불속행 제도라는 걸 마련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이 최 회장 측에서는 상고장을 제출했다라는 것까지만 밝히고 구체적인 상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 상고 이유가 법에서 정한 상고 이유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심리 불속행 기각을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항소심 판결 직후부터 저희가 뭐 꾸준히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그야말로 치열한 공방이 계속 오고 갔기 때문에 이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피로감을 느낄 만한 부분인데, 최 회장 측에서 치명적 오류가 있다 지적하면서 사실 뭐 내가 자수한 거이 아니고 우리 선대 회장께서 다 이뤄놓으신 거고, 그리고 주가 책정에 대해서도 이게 10배나 10분의 1로 잘못됐다고 하면서 좀 그것도 재판부가 또 정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판결에 또 큰 변동은 없었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과연 물론 계속 최태원 회장 측 입장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겠습니다만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그 부분 좀 짚어보죠. 네, 일단 이제 최 회장 측의 주장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이 최 회장 측은 이 SK 전신이 된 이 대한텔레콤을 이제 인수한 게 선대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2억 8천만 원을 가지고 양수를 했던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 SK 주식은 이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예. 만약에 대상을 한다라고 하면 이 주식의 상승 가치액을 선대 회장이 기여한 부분과 이 최 회장이 기여한 부분을 나눠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전 항소심에서는 자신이 했던 거를 350배, 55배를 이제 주식 상승에 기여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었죠. 사실상은 35배다. 그렇기 때문에 35배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재산 분할액을 다시 산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항소심 재판부는 그렇게 주식의 상승 가치에는 그 말은 중간 과정에 불과하고 이 분할 대상이 되는 주식은 현재 시점에서 SK 주식이 한 주당 16만 원이기 때문에 이 16만 원으로 되는 데까지 노소영 관장이 35%의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중간 과정이 어땠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16만 원의 주식을 35%를 기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게 항소심 재판부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사실관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아닙니다. 이 항소심에서 했던 이 재판의 결과에 아니면 과정에 어떤 법리적인 오류가 있는지 이 부분을 밝히는 것이라서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결을 정정하는 항소심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이 재판의 결론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사실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 예. 이 주식 상승분이 얼마 있었는지 그게 뭐 10배인지 20배인지 이 부분까지는 사실 상고심에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네. 그리고 노 관장의 아버지죠.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 성장에 기여를 했다고 판단한 부분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항소심 판단의 쟁점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다루게 될까요? 이 부분은 다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항소심은 사실심, 상고심 법률심이라서 법률심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지는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다만 상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증법칙 위반이라고 해서 이 판사가 증거를 믿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리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증거를 믿은 오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살피는데, 사실은 이 항소심에서 이렇게 재산 분할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가 바로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뒀다라는 대가로 받은 어음 사진이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어음에 이제 실물은 없고 어음을 보관했던 사진을 가지고 항소심 재판부는 그걸 근거로 들었는데 아마 최 회장 측에서는 이러한 사진을 가지고 비자금에 흘러갔다라는 걸 믿은 부분은 체증법칙 위반이다.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증거를 믿은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고심에서 중점적으로 좀 다퉈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해석을 더 면밀하게 좀 들여다본다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3라운드 결국에는 이제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최태원 회장 측의 바람대로 만약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될 경우에는 고법에서 다시 겨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됐을 때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대법원에서 만약에 파기환송의 취지로 내보냈을 때 그 취지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네. 만약에 아까 뭐 주식 상승액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 만약에 재판부가 지적을 해서 다시 심리를 하라고 대법원이 내려보냈을 때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만 하고 이 과정에 대해서만 심리를 하고 결론이 안 바뀔 가능성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데 이 산정 과정에 오류가 있으니 이걸 정정을 해라라는 취지로 이 파기환송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특유재산이라든지 특유재산의 산정이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오류가 있어서 네. 다시 파기환송을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시 파기환송심에서 이 특유재산이 이게 재산 분할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다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태원 회장 입장 측에서는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 판결 나왔을 때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러니까 시간을 일단 끌어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까지 가게 됐으니까 판단 시기도 좀 늦춰질 텐데 어느 정도 걸릴까요,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고 이유가 아닌데 상고를 하는 경우는 심리불속행 제도라고 해서 바로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다만 최 회장 측에서 그렇게 법리 검토를 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의 상고는 하진 않을 거니까 않겠죠. 예, 예.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은데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1심과 2심의 이 결론이 완전 달라졌잖아요. 그만큼 법리적으로 좀 다툼이 좀 좀 첨예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아, 다시 아예 그냥 결과가 다를 경우에.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고가 되면 이제 소부에 배정이 되어서 이제 그 소부에 속한 이제 대법관들끼리 이제 심리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첨예하게 갈릴 경우에 소부에서 다 모든 거를 쟁점을 심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원합의체라고 하는 거는 대법관 13명이 판단을 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법리적으로 중요하거나 판례를 변경해야 되거나 이 법리적인 다툼이 많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서 전원합의체에서 심의를 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그래서 사실 이 세기의 이혼 소송이 언제 끝날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를 것 가늠이 안 같습니다. 되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인터뷰를 한 의혹을 받는 대장동 업자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뉴스타파 전문 의혹이 전격 구속이 됐습니다. 이게 네.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한 지 9개월 만이고요. 김만배 씨는 이제 세 번째로 구속이 된 거잖아요. 법원이 이제 구속을 해야 된다,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본 이유 먼저 짚어볼까요? 네, 일단 법원은 이 김만배 씨와 이 신 전 위원장 모두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일단 둘 사이에 적용되는 혐의는 배임 수재와 증제입니다. 그러니까 즉 돈을 주면서 어떠한 일을 부탁을 했는지인데 필요적 공범관계죠. 누구는 주고 누구는 받았기 때문에 둘이 공범관계인데 공범 모두 불구속인 경우에는 사실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원에서 좀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근데 더구나 이 검찰에서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지속적인 증거인멸의 정황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 그런 증거인멸 시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장동 개발 사건 때문에 이 두 차례 구속이 되었다가 지난해 9월에 구속기간 만료로 이제 풀려났는데요. 오히려 구속이 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도주 우려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만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두 사람 구속된 게 이제 수사에 착수한 지 시간이 9개월 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상당히 좀 늦게 신병 확보를 한 게 아니냐는 어떤 어떤 분석도 있는데
수사에는 뭐 이건 왜 그랬던 거고 또 수사에는 속도가 좀 붙게 될까요? 어떤 이유일까요? 네, 사실 이 수사가 시작된 게 이제 지난 9월에 신전위원장의 집을 이제 압수수색하면서 네.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랬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병 확보는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뭐 대선과 관련된 좀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오히려 영장 기각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이 좀 신중하게 접근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 허위 보도와 관련해서는 전현직의 기자들을 좀 조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사의 대상이 많아서 이 시일이 좀 걸렸던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신병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좀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그겁니다. 돈을 주면서 이 김만배 씨가 신전위원장에 돈을 주면서 금전적인 좀 대가를 지원을 하면서 허위 보도를 부탁을 했느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네. 금전적인 이런 지원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허위 보도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라서 이 부분을 검찰은 본격적으로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여기서 핵심 쟁점은 어떤 거였죠? 네, 오늘 뭐 출석한 증인들 같은 경우는 최상병 사망 네. 사건의 이제 수사 외압 논란의 이제 핵심 관련자들인데요. 예.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뭐 이 사건의 뭐 쟁점은 여러 가지지만 아무래도 국회에서 진행되는 것인 만큼 핵심 쟁점은 이 VIP 경로설입니다. 네. 즉, 이 대통령실이 이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좀 질문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또 더구나 이 수사 과정에서 수사 보고서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왜 빠졌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저희가 앞서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10명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포함한 3명이 증언 선서를 거부해서도 논란이 됐었는데 일단 본인은 이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 답을 했는데 이 거부한 이건 뭘까요? 왜 이유가 뭐며 가능한 건지도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법의 규정은 있습니다. 이 법에 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이런 증언이 본인의 형사소추라든지 공소제기나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선서나 증언을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선서를 하지 않고 만약에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종섭 전 장관도 선서를 거부하면서 자신은 이미 공수처에서 이 피고발인으로 수사가 되고 있고 또 이제 특검이 통과가 되면 또다시 공소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법에서 규정한 이러한 선서 거부를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예. 근데 이에 대해서 또 국회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선서를 거부한 게 이거는 뭐 고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또 고발을 할 수 있는 또 규정이 또 같은 법에 있습니다. 또 있어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하지 않거나 증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 쟁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예. 즉, 뭐 공소제기나 형사소추나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은 만약에 고발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수사기관에서 좀 밝혀져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저 짧게 이 내용도 짚어보겠는데요. 저희가 뉴스머리에서 속보로 전해드리기도 했던 내용인데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시 이른바 얼차려를 실시한 중대장하고 부중대장이 조금 전에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의 필요성, 일단 증거인멸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게 뭐 잘못된 이러한 지시나 아니면 잘못된 훈련을 저질렀다라는 건데 사실 뭐 CCTV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기록이 있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그 목격자들이 사실은 주된 증거로 활용이 될 텐데 이 사람들의 이 혐의자들의 지금 지위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잖아요. 네. 사실 그러면 부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뭐 이런 증거인멸이라든지 아니면 입막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 그래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두 사람 그 혐의를 좀 보면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정도 혐의가 어느 정도 좀 인정됐다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일단 구속이 되려면요. 구속 사유 중에 하나는 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법원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혐의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사실 명백한 게 뭐냐면요. 이 육군 규정에 따르면요. 완전 군장을 하고 전력 질주를 하거나 팔굽혀펴기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완전 군장 상태에서 이런 훈련을 시켰다라는 거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다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